통화정책 곡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앞서 이제 피셔 이퀘이션, 피셔 방정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셔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클리어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피셔 이퀘이션은 명목이자율은 명목금리는 실질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다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이제 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명목 이자율 I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다양한 시장의 금리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결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조절을 하면,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서 이제 콜금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제 콜금리가 영향을 받으면 국고채 금리나 혹은 이제 다른 시장 이자율들이 그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반드시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시장의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 경제학 원론 시간에 사실 다 배우셨어야 되는데, 경제학 원론 시간에 거시경제 파트를 제대로 안 배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께 경제학 원론을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사실 거시경제학을 하지만 경제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미시경제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미시경제학이라든가 경제학 원론의 미시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 경제학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잘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과 뭐 예를 들면 이자율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설정하는데 그 기준금리가 뭔지, 뭐 또는 콜금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 배우셨다는 얘기를 이제 전에도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 학 이건 여담이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저랑 노영환 교수님이랑 둘이 경제학 원론을 맡아서 전반부 미시 파트는 노영환 교수님 강의하시고, 이제 후반부 거시 파트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후반부 맡았으니까 비교적 이제 자세하게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쓸데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Federal Funds Rate이 이제 정책금리라고 할 수 있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 정책금리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사실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앙은행이 뭐 국채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는데, 너무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오픈 마켓,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켓에 가서, 이게 닫힌 마켓이 아니라 열린 시장이란 뜻이에요. 열린 음악회 이런 것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켓에 가서 그냥 중앙은행이 채권 사고 파는 겁니다. 금융상품 사고 파는 행위가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뭐 그냥 그거잖아요. 이제 군사 행동, 군사 작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픈 마켓에 나가서 일종의 이제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채권을 주로 이제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예요. 약간 다릅니다. 중앙은행의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 거, 중앙은행은 연방 기금 금리라고 하는 Federal Funds Rate를 이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이.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Federal Funds Rate는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에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고, Federal Funds, 그러니까 리저브 마켓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리저브 마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 우리은행이나 뭐 KB나 이런 은행들이
여러분이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예금 금액 중에 몇 퍼센트를 뭐 예를 들면 7%면 7%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금을 해야 돼요. 예치를 해야 됩니다. 고객이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그 중에 이제 7만 원을 반드시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법정 지준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법정 지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객들이 예금을 대량으로 여러 이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갑작스럽게 고객들이 막 몰려가서 예금을 인출을 해가요. 그러면 7% 갖고 조달하기 어렵잖아요. 갑자기 막 찾아왔는데 7% 갖고 택도 없죠. 100만 원에 7만 원 맡겨놨는데 갑자기 자기가 예금한 100만 원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이제 7만 원 갖고 부족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은행만 이제 지준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의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의 지준금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여러 금융기관들의 지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준금을 우리은행한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은행에 갑작스럽게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을 해도 어느 정도 중앙은행이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겠죠. 또는 뭐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이제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기금금리라고 하는 정책금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마켓 어퍼레이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리저브 마켓이 있어요. 리저브가 여기서 그 지준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이거 알아두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혹시 금융기관에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런 어떤 뭐 나중에 책 보면 다 알게 되는데 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책을 보는 거하고요. 또 좀 알고 책을 보는 거하고 조금 또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진도도 많이 늦고 이번 학기에 해야 될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또 제 의무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리저브 마켓이 존재를 해요. 그 리저브 마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이긴 하지만, 자, 우리은행이 미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미국의 하나의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 은행도 하나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은행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리저브 마켓에 들어가서 돈을 빌리면 됩니다. 이 지준금, 중앙은행이 충분한 지준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준금을 이제 빌려주고 뭐 다시 우리은행은 자기의 지준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은행 지준금이고요. 그 다음에 KB 지준금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러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이 예치한 예금의 일부를 다 이렇게 그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 우리랑 조금 다를 테니까 한 10% 정도를 중앙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행은 반드시 10%만 예치를 하는 은행도 있겠죠. 나머지는 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준다든가 주택담보대출을 뭐 해준다든가 또 나름대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은행도. 근데 어떤 은행은 10%만 예치를 해도 되는데 중앙은행에 지준금으로 그 이상을 예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은행은 되게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융 쪽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되게 타이트하게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7% 지준율 하면 딱 7%만 중앙은행에 맡겨요. 그럼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